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회계원리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계원리 처음 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처음 하세요? 한번 해보셨던 분 계세요? 다 처음 합니까? 예. 잠깐 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죠, 그죠? 1월 1일 날 시작해서 기업에 12월 말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결산, 연말에 결산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결산하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그죠? 1년 동안 내가, 그죠? 만약에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1억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죠? 손해봤는지, 그걸 뭐라 하죠? 손익계산이라 합니다. 그죠? 손익계산. 또 하나는 뭘까요? 목적이, 결산하는 목적이. 손익계산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럼 12월 말에 이 돈이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억이 뭘까요? 우리 시작할 때. 예? 자본입니까? 또 자산입니까? 1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걸 우리는 자산 또는 자본이다 이라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본이 1억이다. 이제 시작할 때 기초자본이죠, 그죠? 1억이다. 자산이 1억이다. 맞는 말인데, 만약에 부채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빌려온 돈. 부채가 3천만 원 있다면은, 이때는 자본은 1억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자본은 7천만 원이 됩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요게 부채가 있다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본이라 하는 거는 내 돈, 내 돈이고, 요 부채는 빌려온 돈, 타인 자본. 그 이게 이제 총자본이라 합니다. 자산을 다른 말로 총자본. 요 표현을 우리가 총자본이다. 요 말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 뺀 거잖아, 그죠? 순자산.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세요. 한 2달 과정 우리가 두 달 동안 여기 교재 다 끝납니다만은, 끝날 때까지 이 개념을 갖다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이거는 아는데, 이걸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산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죠? 자산이 내 돈이 아니고, 요게 내 돈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빌려온 돈. 이게 이제 기업의 총 운영 자금이죠. 운영 자금은 1억인데 그 중에 빌려온 돈이 3천만 원 있고 내 돈이 7천만 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1년이 지났다, 그죠? 그럼 이 자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1년 후에 부채가 얼마 되어 있는지, 그죠? 자본이 얼마 되어 있는지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재산 상태라 합니다. 재산 상태. 그걸 우리는 이렇게 재무 상태다. 같은 말입니다. 재무 상태. 알겠죠? 재무 상태와 손익 계산이다.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재무 상태라 하는 것은, 그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걸 우리는 재무 상태다. 그죠? 그럼 손익 계산이라 하는 거는, 그죠? 벌어들인 돈 있죠? 수익. 지출한 돈을 뭐라 하죠? 비용이라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될까요? 순이익이 되겠죠. 순수한 이익입니다. 예. 그 여기에 우리가 식이 3개 나올 수 있죠, 그죠? 여기 우리가 식은 보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될 수 있고,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되잖아, 그죠? 식이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여기서,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벌어들인 돈 수익이라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뺐다. 뺀 게 뭐라 하죠? 이익이다. 그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 그래서
요런 재무 상태라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다 같이 시작.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은 뭐죠? 수익, 비용, 이익. 요게 비용이 크면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되겠죠. 그죠? 손실. 그럼 자, 우리 회계 원리라는 게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우리가 회계 원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어떤, 그죠? 어떤 부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얼마를 가지고 뭐 구멍가게를 했다, 포장마차를 해도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죠? 내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잖아. 그죠? 이걸 이제 우리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거. 그게 회계 원리입니다. 요거 알아보는 거 회계 원리다. 알겠죠? 요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자산이 뭔지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그 저기 나오는 자산이 뭐냐?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짝대를 하나 꺼버렸어요. 재산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재산. 그럼 부채는 뭐냐? 부채는 갚아야 빚이다. 그죠? 요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알겠죠?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자산이라 하고, 부채라는 거는 갚아야 할 빚을 말하죠. 빚이다. 그죠? 빚이라는 게 결국은 갚아야 요거 반대 뭐가 되죠? 의무. 그죠?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의 재산, 모든 재산을 말하고, 그 중에 빚이 있다. 요 빚. 부채를 차감했다. 그죠? 뺀 걸, 이걸 뭘 한다 그랬죠? 자본. 아시겠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우리가 자본이다. 이랍니다. 요 관계 알겠죠? 그죠? 그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자,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현금이 있다. 그죠? 또 은행 예금, 그리고 또 주식. 그렇죠. 또 팔기 위한 상품, 부동산 있죠. 그죠? 부동산 대표 뭐 건물이나 토지 등등. 이게 기업의 소유 재산. 그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돈 빌리 좋다. 대여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그죠? 외상 매출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음을 우리가 만약 돈을 안 받고 아직 어음을 받았다. 3개월 만기 어음을 받았다. 받으럼 이런 게 받을 권리 있는 거.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뺐다. 부채는 의무라 그랬죠. 요거 반대말. 대여금의 반대는 뭐죠? 차익금. 빌려왔다.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뭐가 되죠? 외상 매입금. 물건을 외상 사왔다. 받음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지급금.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부채라 이랍니다. 부채. 알겠죠?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랍니다. 알았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는 자본이다. 그러면은 저게 우리가 수익이 또 뭐냐? 수익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수익이라 이랍니다. 그럼 비용은 뭐냐? 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을 말한다. 알겠죠? 요거는 지출한 돈이다. 지출한 돈. 알았죠? 그럼 우리 기업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재료를 사와서, 그죠?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 하죠? 제조. 요 만들고 나면은 뭐가 되죠? 제품이잖아.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져갔다. 진열한 상태. 팔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가져간 거잖아. 그죠? 요 팔기 위한 상태를 우리는 상품이라 합니다. 이거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요거는 물건고 생산된 상태. 그게 제품이 되고, 이 제품을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그죠?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내놓은 거잖아. 요걸 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죠? 판매이라 하죠. 판매하고 나서 대금을 회수한다. 그죠? 그럼 이 중심이 뭐냐 하면은 요거잖아. 그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요 상품에 대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죠? 만약에 요 상품 거래가 있었는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우리는 사와서 팔기도 하죠. 자체 공장이 있으면은 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은 자체 공장이 없는 회사들도 많죠. 그죠? 사와서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만약에 사와서 팔았다, 매입해서 팔았다. 자,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죠? 50원. 맞습니까? 예?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수익이 50원입니까? 틀렸습니다. 요 50원을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이익.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걸 수익이라 합니다. 수익. 이걸 뭐라 하고? 비용. 요건 이익. 알겠죠? 그러니 우리 회계에서는 이익과 수익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에서는 같이 쓰이죠. 그죠? 내가 오늘 뭐 100원 수익 봤다, 100원 이익 봤다 말을 그냥 혼동해서 씁니다만은 회계에서는 다르죠. 그죠? 이거와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 그렇죠? 150원이라는 거는 100원 더하기 50원을 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50원 이걸 우리가 수익이라 합니다. 그 수익의 개념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뺀 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요걸 비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라 하면 보세요. 수익의 대표가 뭐냐? 매출액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수익이다. 비용의 대표는 매입이라 합니다. 매입. 요 매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원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매출원가. 예. 그리고 이 매출에다가 이제 기타 수익. 이게 대표고, 그리고 이제 기타. 집을 빌려줬다, 임대료. 그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는 또 기타 비용들이 많죠. 그죠? 여기는 많습니다. 비용은 뭐 잡비, 소모품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집세 등등 광고비. 우리가 이제 이 수익과 비용을 구분할 때 수익은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죠? 비용은 지출한 돈인데 우리 기업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이 월급을 받았다. 그게 수입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출할 돈은 굉장히 많죠. 돈 월급 받아와서 쓸 때 많잖아. 용돈 쓰는 거. 그죠? 다양하죠.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수익은 단순하지만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교통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뭐라 한다? 이익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이익. 개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라 그랬는데 요걸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나타낸 표를 뭐라 하느냐? 재무상태표이랍니다.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낸 표를 뭐라 하고? 손익계산서이라고. 알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약식으로 할 겁니다. 약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요걸 이제 재무상태표라 이라고 요걸 이제 손익계산서다 이랍니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회계원리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이거 공부합니다. 이거 하나씩.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식 알아보고 이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런 계정들이 있죠. 그죠? 하나씩 이해하죠. 자산 끝나고 나면 부채합니다. 부채하고 나면 자본, 요거 끝나고 나면 수익 계정들, 비용 계정들 딱 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죠. 요게 회계원리 과정이다. 아니? 회계원리. 예. 물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부록이 있잖아요. 본문이 있으면 부록이 있죠. 그죠? 요게 조금 더 하는 게 뭐가 있나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은 정액법을 하다가 이거 방법을 변경한다. 그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 이랍니다. 또 하다 보면은 잘못할 수 있잖아. 그죠? 오류가 생겼다. 오류 수정. 그리고 이런 걸 뭐라 하느냐? 결산 보고서라 하는 겁니다.
그럼 결산 보고서를 하는 거는 우리 기업의 전문 경영자가 주인한테 1년 동안 그 말하면은 수탁 받았잖아. 그죠? 관리를 수탁받은 경영자가 그 주인한테, 주인이 누굴까요? 주식회사 주주잖아. 그죠? 주주들한테 1년 동안 경영한 결과를 보고하죠. 그죠? 보고하는 양식, 서식이 바로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걸 우리가 결산보고서다. 다른 말로 재무제표라 이랍니다.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 아, 그 재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대해서 알아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하고 요거 하고 나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뭘 하느냐? 요걸 우리는 회계 원리인데 요걸 구분해서 우리가 재무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무회계를 하고 여기에다가 또 별도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걸 우리는 원가회계라 이라고. 그리고 세금 관계를 우리가 세무회계다 이라. 세금. 그래서 우리 회계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구분하는. 요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요게 두 개 나오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80%가 출제되고 요 부분에서 20%가 출제됩니다. 알겠죠? 문제는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 중에 80%니까 32문제가 재무회계. 여기에서 8문제가 출제되죠. 60점이 합격. 60점. 그죠? 40문제 중에서 60%니까 24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잖아. 그죠? 우리 요걸 우리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재산. 알겠죠? 우리가 공부할 거 이제 요거 하나하나 자산에 대한 걸 요 하나씩 알아보고 부채 알아보고 자본, 수익, 비용 요거 아는 과정 우리가 재무회계다. 원가회계라 하는 거는 요런 분필 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지켜야만 되죠. 그걸 합산한 게 원가. 요거 원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원가회계입니다. 이 흐름을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 공부를 뭘 하는 거다 알겠다.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계 원리라는 거는 요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알아보는 거다. 그죠?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거다. 그죠? 예, 이런 거. 그럼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이런 이제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걸 개정식이라 합니다. 이 이제 왼쪽을 차변이다, 오른쪽을 대변이라 이러죠. 그죠? 차변, 대변이라 하는데 우리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자산은 차변에 표시합시다.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표시하자. 만약에 부채가 30원이다.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70원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알겠죠? 예, 요게 재무상태표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요 왼쪽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수익. 이거 우리가 차변, 대변이라 할 겁니다. 비용과 수익이 똑같으면은 본전이잖아. 그죠? 만약에 비용이 50원이고 수익이 60원이다. 수익이 크다. 비용은 50원이고 수익이 60원이면 이익이 얼마 생겼죠? 10원. 모든 장부의 마감은 모든 장부가 10원을 어떤 쪽에 적어줄 거냐? 항상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같도록. 알겠죠? 장부 마감의 기본 원리는 금액이 같도록 해줍니다. 같도록. 그럼 50원, 60원, 10원을 어디 적어야 될까요? 여기 저기 같아지죠. 그죠? 항상 마감은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금액은 항상 이렇게. 10원 해서 이게 뭐죠? 이익이죠. 이익인데 이걸 우리는 순이익이다. 금년도 올해가 언제죠? 당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마감, 이렇게 마감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주고.
합계는 60원이다. 이래 마감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크면은 이쪽에 뭐가 생길까요? 당기순 손실 생겼다. 그죠? 반대로. 그래서 요게 재무상태표다. 자, 요게 이제 기본 원리는 알겠죠? 그죠? 아, 우리가 이제 회계를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죠? 요소가 자산부채 자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이거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회계 원리.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회계 원리다. 그죠? 회계 원리인데,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본다. 그죠? 자산에서 이거 알아보고, 예금 알아보고, 주식, 상품, 건물 이거 알아보면 끝. 부채에서 요거 알아보고, 수익,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이제 흐름은 이해했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현금,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서가 재무상태표라 그랬죠. 그죠? 이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기준에서 작성합니다. 그 제일 먼저 현금이 나왔잖아. 그죠? 뭐 현금은 여기다가 요 적어야 되죠. 그죠? 현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는데 현금만 표시하지 말고 현금과 비슷한 것을 묶어서 우리가 같이 나타내자. 요래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겠죠? 그죠? 예. 다시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을 묶어서 여기에 표시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범위. 어디까지를 여기에 표시할 거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산에서 그러면은 자산에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그죠?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현금, 다음에는 예금, 다음에는 주식, 그리고 외상, 그리고 상품, 건물, 기타. 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금 알아보고, 주식 알아보고, 외상에 대한 거, 상품 거래에 대한 거, 건물 거래, 그리고 기타. 그래서 요거 이제 앞자를 따서 우리 요래 이어봅시다.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알겠죠? 자, 시작.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요렇게 하나하나씩. 예? 그럼 이제 첫째 현금에서 알아본다. 그죠? 요 현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현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뭐냐? 요 현금은 장부에 기록할 때 현금만 적지 말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타내자 합니다. 요렇게. 요래 표시하자. 하나. 알았죠? 요렇게. 그럼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금 알아보고 잘 보세요. 예금 알아보고 다음에 주식 알아봅니다. 그죠? 외상값에 대한 거, 상품에 대한 거, 건물 기타 알아보는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그러니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거래. 알겠죠? 그럼 현금에서는 현금이 현금자산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0쪽에. 그 앞부분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할 겁니다. 예, 해드릴 건데, 자, 본론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본론 120페이지 봅니다. 120쪽에 그 가운데 보면은 찾았습니까? 현금 및 현금자산 보이죠? 그죠? 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여기 이제 들어갈 게 뭐냐?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첫째, 통화, 돈을 말합니다. 돈. 아, 통화는 돈이다. 돈 대신에 쓰는 거, 통화대용증권, 수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금 중에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이것도 현금에 넣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까지 여기까지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자입니다. 여기까지. 예. 자, 통화는 돈. 통화 대신에 쓰는 거 대표적인 게 수표입니다. 수표. 그리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인데 요거는 수표를 사용해 하는 거죠. 요거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요거는 당좌예금은 일반인들한테는 안 해줍니다. 예금을 가입 안 해주고 요거는 주로 말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신용이 있어야만 요 예금을 개설해 줍니다. 보증금을 받고 요걸 주죠. 수표. 이거는 통장이 없습니다. 통장 없이 수표를 사용하면은 그 예금하고 나면은 수표를 받아가고 수표를 발행하죠. 그럼 수표 사용하는 게 당좌예금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면은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현금. 이유는 딱 하나. 왜 이렇게 하느냐? 편의상. 이걸 이런 항목들이 많죠. 그죠? 많은 걸 여기다가 보고서에다가 하나하나 쭉 열거하면은 굉장히 복잡죠. 그죠? 그래서 요래 묶자. 이거면 한국에 묶어가지고 그걸 뭐라 하죠?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 현금은 요거 하나구나. 그러면은 통화는 돈이니까 요거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까? 통화 대용 정권에 어떤 게 있느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예. 그 통화 대용 정권에 보니까 종류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통화는 현금을 말합니다. 현금은 아니지만은 통화와 즉시 교환이 가능한 정서로서 현금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게 쭉 열거되어 있다. 그죠? 1번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또 여행자 수표. 그 5번까지가 끝에 뭐가 나오죠? 수표. 그죠? 아, 요 수표구나. 끝에 수표다. 그죠? 수표. 그리고 6번 보세요. 우편한, 전신한, 송금, 환입니다. 그죠? 우편한, 전신한, 송금, 환. 그죠? 환. 옛날에 왜 돈 보낼 때 보면은 우체국에 가면은 돈 10만 원 주면은 이래 환으로 끊어줬죠. 그죠? 그걸 봉투에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 안 하죠. 예, 잘 사용 안 하지만은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던 이제 요래요래 하자 하는 법을 정해놨죠. 그죠? 그 법이 뭐냐 하면은 기업회계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우리나라는 2011년에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2011년도에 요거는 말하면 우리나라만 하던 건데 2011년에 국제 기준에 가입했는데 이거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알기로 약 한 155개국 나라 좀 되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거 가입했죠. 가입했다는 거는 전부 똑같이 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갖다가 장부를.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역 거래라든지 모든 게 글로벌이잖아. 그죠? 예, 전 세계 투자도 할 수 있잖아. 다른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부 정리를 요거 통일성을 갖추자 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 기업의 기준은 이거는 비상장 법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상장 법인은 의무적으로 2011년부터는 이걸 해야 됩니다. 회의 기준이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그죠? 관리소장으로 가면은 아파트는 비상장입니까? 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잖아. 그죠? 그런데 모든 회계원리 시험은 국제 기준에 따릅니다. 국제 기준에. 그럼 이 차이는 우리 회계학에 가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그런데 회계원리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은 요걸 뭐라 하느냐? 대차 대조표를 합니다. 들어봤죠?
대차 대조표.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요래 표현합니다. 재무상태표. 요 정도 차이.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차이 생기는 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 그럼 이 나라들이 보면은 선진국도 있고, 그죠? 중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걸 지금 사용 안 하지만은 아직 후진국에 가면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아직도 사용한다. 그건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편안, 전신안, 송금안이 있구나. 알겠죠? 다음. 9번과 10번 한번 보세요. 9번에 보면은 만기된 그죠? 만기된 공사지 이자표다.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만기된 만기된 공채나 사채 이자표다. 그래서 요 뒷말은 또 만기, 그죠? 만기, 만기된 만기된 공사지 이자표다. 그죠? 만기.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거 앞자를 수표, 환, 만기 해버리면은 벌써 몇 개가 됩니까? 10개가 정리되어주는 10개. 10개, 10번까지, 그죠? 11번, 13번, 14번, 그거는 잘 안 나옵니다. 12번은 자주 나옵니다. 배당금, 영수증. 이런 걸 우리는 현금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통화대용 정보를 하면은 수표, 환, 만기, 배당금, 영수증. 이렇게 딱. 수표는 자기압 수표, 뭐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그죠? 자기압 수표, 환하면은 우편안, 전신안, 송금안, 만기된 만기된 공사 이자표 이런 거 현금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배당금 영수증이 있다, 그죠? 그 외에 거기 보면은 일람 출급업 있죠, 그죠? 이거는 국내에서는 잘 통용이 안 되고 주로 무역거래에서 나옵니다. 무역거래에서 는데 이런 겁니다. 일남 후 30일 출급업입니다. 일남 은행에 제시를 하고 나서 30일이 경과되고 나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 그 일남 후 30일 출급이랍니다. 그럼 여기 없잖아, 그죠? 그럼 제시와 동시에 돈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거. 그러니 현금으로 편의상 처리하자. 편의상, 그죠? 예. 다음에는 13번에 보면은 국고 송금 통지서, 그거는 보통 국세 같은 겁니다. 국세.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나면은 국세 환급금 같은 게 있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14번은 주로 이제 지방세 환급금, 대체적인 환급이 지방세고, 다시 13번은 주로 국세 같은 거, 여러분들 왜 소득세 환급금 같은 거. 예. 14번은 지방세 같은 겁니다. 이런 건데 자주 안 나옵니다. 이런 거다. 알았죠? 그죠? 수표, 환, 만기, 배당금은 이게 현금으로 처리하는구나. 알았고, 자, 이번에 보세요. 요 수표지만은 현금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 첫째, 부도수표. 부도가 났다, 그죠? 부도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 현금 아니잖아,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요런 거는 현금이 아니다. 알았죠? 요거는 제외한다. 부도수표, 끝에 수표지만은, 그죠? 부도수표나 선일자 수표 같은 거는 제외. 요거는 자주 못 들어봤죠, 그죠? 선일자 수표라 그랬습니다. 선일자. 오늘이, 그죠? 11월 1일인데,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행 날짜를 이렇게 발행해 버립니다. 21일로 이렇게 발행 날짜로. 오늘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럼 수표를 내가 A한테 발행해 주는데, 그죠? 이 사람한테 미리 양해 구해야죠. 지금 요거 수표 돌리지 마세요. 내가 요날 지금 돈이 없다. 요날 입금할 테니까 요날 찾아가세요. 그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먼저 선자죠. 그죠? 일자, 날짜를 미리 발행하는 거죠. 날짜에 앞서서 발행하는 수표. 오늘이 11월 1일인데 발행 날짜 이날로 해버립니다. 그럼 이날에 돈 주겠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 요날이 무슨 날이냐? 지급일이죠. 만기일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런 선일자 수표는 음과 성격이 같다. 요거는 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음으로 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무슨 음? 받을 선일자 수표를 지급했다. 무슨 음? 지급음. 이렇게. 현금이 아니고. 알겠죠? 아, 요래 하는구나. 일단 현금 아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은 현금 처리하고, 이제 마지막. 그죠? 요거 나왔네. 현금성 자산이다. 그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만기가 3개월 내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알았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뭐 채권, 국채라든가 공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사채의 채권이라든가 주식 중에서는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이 있습니다. 상환 우선주 같은 우선 주식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대팔 수 있는 거 이런 거 환매채라든가 그리고 은행 예금 같은 거 등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채권 우선, 상환의 우선권이 부여된 주시고 성격이 채권과 비슷하죠. 그죠? 환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를 다시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이라 하죠. 그죠? 환승이라잖아. 그죠? 환승, 차를 갈아타는 걸 환승이라 합니다. 환승이라는 거는 다시 뭐 한 거죠? 성차. 환승이잖아. 그죠? 차 갈아타는 거. 환매는 뭘까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할 수 있는 걸 환매라 이랍니다. 환매. 환매. 내가 팔았다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거, 취득했다 다시 되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3개월 내에 다시 팔 수 있는 거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여기 3개월 내에 현금할 수 있죠. 요 현금성 자산도 같이 포함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모두 현금이다. 그죠? 현금성 자산은 채권 이런 걸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요걸 현금성 자산을 해서 묶어서 요걸 다 한마디로 뭘 한다.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셨죠? 시작.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한 번 더 시작.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자산. 이걸 묶어서 뭘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수표환, 만기, 배당금, 영수증. 요거는 제외.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한 날보다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거다.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게 현금, 현금자산이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이래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는, 자, 보세요. 우리 거기 교재 한번 보세요. 122페이지 한번 봅니다. 122쪽에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묻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1번 보세요. 만기된 받으름, 만기가 돼서 이거는 뭐다? 현금 맞죠? 현금. 송금 수표도 뭐죠? 현금. 맞다. 그죠? 부도수표는 아니죠. 부도수표는 제외. 4번에 배당금 영수증 뭡니까? 여기 있잖아. 현금 맞죠? 현금. 예, 25만원 현금. 다음에 여행자 수표는 현금 맞죠? 20만원 맞고, 선일자 수표는 아니죠. 제외. 그죠? 다음, 예. 타인 발행 수표는 뭐죠?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맞죠? 그죠? 현금 맞고, 타인 발행 약속음은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만 현금입니다. 음은 만기된 것만 현금이고, 음은 아니다. 그죠? 급료과불증은 아니죠. 제외. 가계수표는 현금. 맞잖아. 그죠? 이거 더하면 이게 답이죠. 그죠? 답. 자, 이게 답이다. 그럼 자, 보세요.
이걸 더하려 하니까 암산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무 힘들잖아.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산기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요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계산기 하고, 그리고 뭐 이면지 있죠? 연습할 수 있는 거. 그 연습장에다 연습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정서를 한번 하세요. 알겠죠? 예,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연습장에다 이렇게 표시했다가, 이런 거 이제 계산기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가 회계원리에는 이 시험에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 이론 부분에서 40%, 계산 부분에서 약 60%인데 이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30%, 70%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또 한 45%, 55%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평균 그동안 출제된 부분 요 정도 나왔습니다. 예, 나오는데 요 부분이 계산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입니다. 우리 하는 계산은 사칙 주로 이겁니다. 더하고 빼는 거. 알겠죠? 계산해야 되는 게 합산해야 되잖아. 이런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지. 딴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건 이제 곱하고 나누고 있겠죠. 그죠? 간혹 가다가 예, 요런 거. 그 이런 계산이지. 뭐 옛날에 우리 했던 거죠. 뭐 수학의 미분, 적분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요런 거다. 알겠죠? 단순합니다. 요거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250만 원. 이렇게 정답. 알겠죠? 이렇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현금 및 현금자산, 그죠? 현금,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자산을 묶어서 우리가 현금, 현금자산을 한다. 통화대용증권에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거. 현금성 자산에 이런 게 있다. 요걸 묶어서 우리가 현금, 현금자산을 한다 하는 알았고, 그러면은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되죠. 그죠? 자, 뒤로 한번 잠깐 넘겨봅시다.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 우리 보고 갑시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136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 각 단원별로 보면은 그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예. 그거 보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요렇게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136페이지 찾았습니까? 11번.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고에 보관된 자산이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고 금고에는 없다. 자, 그럼 박수 한번 봅시다. 통화는 돈이잖아. 그죠? 통화는 현금 42만 5천 원. 현금이구나. 알았고.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수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현금. 그죠? 127만 원. 요것도 현금. 다음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만기 도래 전, 중요한 말은 전 도래 안 됐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만기가 된 거잖아. 그죠? 만기가 안 됐습니다. 그럼 현금 아니죠? 제외. 타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받는 거, 영수증, 이거 뭐다? 현금, 118만 원 현금, 예. 아니죠. 32만 5천 원, 예. 요게 32만 5천 원.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 만기가 도래했다 그랬죠? 이거는 현금 맞죠? 48만 5천. 만기 도래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만기가 X 2년 그랬습니다. X 원래가 X 1년이잖아. 그죠? 1년 말인데 내년 5월 달이니까 3개월이 안 되죠? 3개월 훨씬 넘습니다. 제외. 끝났습니다. 만기가 나오면 항상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3개월 내. 그럼 이거 더하면 되죠? 이걸 암산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계산 문제다. 요거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 이제 하면은 요래 나오겠다. 그죠? 250만 5천 원. 몇 번이 답이죠? 2번 정답. 이렇게 답지에 딱 적으면 되잖아요. 2번이 정답. 이렇게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이제 좀 이해되죠? 그죠? 자, 이번에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문제. 그 14번은 감정평가사에서 기출 문제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회계연도 말에 자료가 다음과 같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할 수 있다. 봅시다. 당좌예금은 현금 맞죠? 환매채가 나왔네. 아, 환매채권인데 이게 조건이 120일 만기입니다. 120일이면 4개월이죠. 3개월 내가 돼야 됩니다. 제외. 선일자 수표 나왔네. 여기 있잖아. 그죠? 요것도 뭐 됩니까? 제외. 그렇죠? 배당금 통지표는 뭐가 된다? 영수증 통지표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현금. 울산지점 전도금. 전도금은 현금입니다. 그냥 미리 줬는 거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전도금은 현금 15,000원. 알았죠? 국세 환급금. 아까 국세 환급 있었죠. 그죠? 우리 세금 받아올 수 있는 통지서 이거 현금 맞죠?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면 내가 발품만 팔면 바로 현금 가져올 수 있잖아. 그죠? 내가 가면 되니까. 현금. 수입인재는 아니죠. 제외. 우편한 정서 우체국에 가면 현금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편의상 현금 처리합니다. 현금으로 4만원. 당자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돈 빌린 겁니다. 당좌 예금이 아니죠. 그죠? 요거는 제외. 양도선 예금 정서가 있지만은 기간이 120일이죠. 3개월이 넘죠. 제외. 만기가 2개월 이내인 채권이다.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2달 안에 들어 2달 아니다 그랬습니다. 3개월 되니까 뭐가 되죠? 현금. 마지막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 정기예금은 2년 후에 만기가 도래한다. 아니죠. 제외. 끝났습니다. 그죠? 요거 더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답. 이건 이제 우리가 계산, 그죠? 계산기로 하면 되겠다. 그죠? 예. 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29만원. 예. 답. 29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금 및 현금자산.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6번 앞으로 옵니다. 6번 문제. 6번 한번 보세요. 6번. 133쪽에 6번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이 문제는 세무직 기출 문제입니다. 공무원 시험, 세무직 공무원 시험 문제 6번. 결산을 위하여 권고를 실사해 봤다. 그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업, 통화는 뭐죠? 현금. 우표는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뭐죠? 현금. 송금한 뭐죠? 현금. 맞죠? 그죠? 전신한, 송금한, 우편한은 현금이라고 그랬고, 타인 발행, 약속, 음은 아니죠. 제외. 배당금 통지서는 뭐죠? 현금. 자, 시업 1,000만원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수표를 가지고 이건 당좌예금이잖아. 그죠? 요거는 뭐로 처리한다? 현금. 급료 가불증은 아니죠. 제외. 지역.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 만기가 도래했죠. 뭐다? 현금. 오, 끝났네. 요거 더하면은 정답 나온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예. 요거 다 더하면 이제 얼마가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거 뭐 계산에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요. 예.
예, 565만 4천 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현금에 대해서 알았다. 그죠? 알아봤죠? 현금. 자, 잠깐 요거 보세요. 우리가 현금, 그죠? 요 현금 계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죠. 그죠? 현금이 만약에 장부상의 현금은 100원인데 현금의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만 70원이 있더라. 시제라 그럽니다. 장부상의 100원인데 요 시제가 뭐 120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차이가 생겼죠. 장부하고 금고 돈하고 차이가 생겼다. 30원 차이 생겼다. 요걸 우리가 장부상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 뭐냐 하면은 현금 과부족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시작. 현금 과부족. 알겠죠? 요게죠. 현금 과부족이라 하고, 또 하나, 우리 기업에서는 현금을 보관 안 하죠. 그죠? 현금을 보관하면은 분실이 우려가 있으니까 보관을 안 합니다. 그 현금 보관을 안 하지만은 비상금은 있어야 되겠죠. 당장 직원이 뭐 출장을 가거나, 그죠? 요 비상금이 필요하잖아. 그죠? 요 비상금을 뭐라 하느냐? 전도금이라 합니다. 전도금. 이 전도금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장부상에 기장을 할 때는 이렇게 기장합니다. 소액 현금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액 현금. 알겠죠? 장부상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으로 가시면은 아파트도 이거 있습니다. 한 달에 소장 정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그 한 달에 얼마 전도금이 있죠. 요걸 쓰고 월말에 영수증 첨부해서 결산하면 됩니다. 그죠? 예. 소장 필요한 돈, 쓸 돈, 그 전도금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장부는 뭐라 한다? 소액 현금이라 합니다. 요 계정은 우리가 전도금을 지급할 때 소액현금이라 하는데 이걸 매월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죠? 매월 100만 원이다. 딱 정해놨다. 이달에 만약에 85만 원 썼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아있죠? 15만 원 남아있다. 그죠? 다음 달에는 다시 또 85만 원 받으면 되죠? 매월 금액이 똑같다. 금액이 똑같은 걸 뭐라 하느냐?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합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나서 미리 주는 돈을 우리가 방법을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한다. 시작. 정액자금 전도법. 금액을 정해놨죠. 금액을 안 정하고 필요할 때는 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수시로 주는 거 아니 불자. 부정액자금 전도법. 알겠죠?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걸 뭐라 한다? 정액자금 전도법.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걸 아니 불자. 부정액자금 전도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2개 하고 하나만 더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을 합니다. 예금, 요 예금, 알겠죠? 요 예금을 했는데 만약에 100원 했다. 100원 예금했죠. 그죠? 예금했으면은 은행에다가 내가 100원을 예금했으면은 요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죠? 100원이죠. 내 돈만큼만 찾았어야 되잖아. 내가 100원 예금했으니까. 그죠? 100원 예금했으면 100원만큼만 수표 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표를 120원 발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20원은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죠? 여기 부도나 버리잖아. 그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은행과 이제 이 거래를 하다 보면은 예금 잔고를 내가 미리 알 수 없어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과 미리 이제 약정을 맺어 놓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그 은행하고 그래서 얼마까지 은행에서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해 주겠다는 서로 약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차월 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이제 요 초과된 20원 있죠. 요 20원을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는 이래 표현합니다. 당좌 차월이라 이랍니다. 조금 전에 나왔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 해요. 다시 시작. 당좌 차월. 알았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통장. 우리 개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말한다. 그걸 뭐라 한다? 당좌 차월. 뭐 당좌 차월은 빌려온 돈이니까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부채 맞죠? 그죠? 이거는 부채 계정입니다. 예, 부채 계정이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예금하면은 요걸 먼저
요걸 갚아주고 나머지 예금해야 되죠. 그죠? 예. 50원 다시 예금하게 되면 요거 먼저 빚부터 이제 갚고 30원만 내 돈 예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계 차월이다. 요 세 계정. 자, 다시 보세요. 현금의 장부와 시제가 다른 경우에 처리한 게 뭐라 했죠? 현금 과부죠. 비상금 또는 전동을 뭐라 한다? 소현금. 당자예금 초과해야 수표를 발행해서 그 초액을 뭐라 하고? 당자 차월. 알았죠? 예. 요게 현금 끝났습니다. 현금 하나. 끝. 현금 끝났으면 다음 뭐죠? 예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해서 현금, 예금 끝나면 주식, 외상, 상품, 건물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50% 출제됩니다. 50%.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